자, 다음으로 지점에서의 등기 사항입니다. 법인의 등기 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동규칙 제3조에 보면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이 있죠. 거의 20개 가까이의 지점의 등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다 암기할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뼈대만 대략적인 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존립기간은 임의적 사유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대표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통으로 대표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점에 관한 것, 다음으로 법인의 존립에 관한 것, 그죠? 회생, 파산, 분할, 합병, 존립에 관한 것, 크게 볼 때. 그 다음에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이렇게 네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본점 소재지와 이렇게 대표자 변경을 하실 때 지점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등기부 등본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점 등기부라고 해서 바로 지점의 명칭이 상호 본점에 상호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본점의 상호에 기재가 되고 이렇게 가로 열고 지점 등기부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점 등기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점 등기부와 이 한자 차이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 번호가 있죠. 이렇게 등기 번호는 지점과 본점이 다릅니다. 양쪽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도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점도 상호도 전부 다 본점의 것을 씁니다. 이렇게 공고 방법도.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대표이사밖에 없죠. 여기에 대표이사. 감사나 일반 이사는 여기에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지점에 오로지 이처럼 대표자의 경우만 지점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 등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도 당연히 등기되고요. 그 다음에 지점에 관한 사항과 등기 기록 개설 사유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점 등기부의 구성 요건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본점 주소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시에 반드시 동시에 지점 등기부도 변경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 신청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본점과 지점에 공통된 등기 사항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 사항들을 어떻게 변경시켜 줄 거냐?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법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 동시 신청합니다. 자, 관할과 신청이 나왔죠. 본점 소재지에 동시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 58조에 보면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가라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에 같은 경우면 지점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가 같으면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점란이 있어요. 지점란이.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A라는 회사면 이렇게 지점란에 그냥 바로 등기를 해버립니다. 본점 등기부 그 안에 지점란에다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등기부 하나 안에 지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할이 같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지점이 있어요. 부산에. 그럼 등기부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점 등기부죠. 그래서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할은 본점 등기소에, 즉 서울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본점, 지점 다. 그래서 지점 것도 동시에 지점 것, 본점 것 동시에 다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본점이 만약에 관외 이전을 한다. 본점이. 이 본점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움직인다. 관외.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죠. 관외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시 신청 자체가 전자접수나 이폼 신청에서 안 먹어줘요. 아예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1조에 보면 지점 소재지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법 제58조 이거죠. 동시 신청이죠. 이런 경우에 다음 각호 등기 신청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즉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동시 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본점 이전을 1차적으로 해주고 본점 이전이 끝나고 나면 지점 등기소에 이렇게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결국 2건 신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점 등기 시에 첨부 서류와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등기는 일반적으로 정액세, 일반 변경 등기의 정액세를 납부합니다. 해서 본점이 만약에 관내 지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일반 과세되는 경우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는 과밀업체권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도시 내 과밀업체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록세와 3배 중과된 등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본점을 관외에 설치한다고 하면 등기부가 2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죠? 관외니까. 그러면 각각 등기부를 변경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등록세도 역시 각각 들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과세 지역에는 이렇게 본점에 지점이 있다는 걸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1개.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곳에 1개. 이렇게 되죠. 지점을 설치하는 곳에 1개. 이렇게 되죠. 중과지역의 경우에는 본점에는 이미 중과지역 여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 하나만 하면 되고 설치하는 곳이 중과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록세를 납부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점이라고 돼 있죠. 본점은 서울입니다. 그죠? 지점을 수원에 설치하네요. 그런데 본점에서는 일반 등록세 48,240원을 내죠. 그런데 여기는 48,240원 곱하기 3배를 한 금액을 내죠. 수원이 과밀업체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시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첨부 서류는 간단합니다. 정관과 이사회 의사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 결정서 정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